서문화 MCSI 024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낯선 남성의 차 안에서 발견된 여성. 그런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두 남녀는 무슨 사이였던 걸까요? 법 최면 수사로 밝혀낸 사건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인적이 드문 한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피해 여성을 납치했던 그 장소입니다. 사건 당일 밤늦게 귀가 중이던 여성.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성이 달려들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강력히 반항을 해봤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태우는 와중에서 이 여자가 비명소리를 크게 질르는 것 같습니다. 길 가던 행인, 목격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이 차는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길목마다 불신검문을 한 경찰. 그때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피를 흘린 채 쓰러진 피해 여성이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이제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제 긴급 체포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둔기의 수차례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피해자. 충격이 심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었습니다. 운전했던 남성의 반응은 억울하다. 내가 왜 용의자냐. 누굴까요? 그는 다친 여성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는데요. 자,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 댁에 가던 중 저 멀리서 누군가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재빨리 경적을 울리니 폭행하던 사람이 도망쳤다는 겁니다.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휴대전화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때문에 피해자를 데리고 직접 병원으로 가려 했다는 겁니다. 과연 선행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죠. 사람을 구속을 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신중하게 현장의 CCTV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술 중 모순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한번 약도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쪽으로 뛰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CCTV를 보니까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 차 외에는. 그리고 차 안에서 청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청테이프요? 이게 결정적 정황 증거가 됐는데요. 바로 피해 여성의 손목에도 테이프로 감았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죠. 뭘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100% 피해자가 맞다라고 저희는 확신은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라진 범행도구. 상처로 봐서 꽤 큰 둔기였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없었습니다. 이게 기억을 직접적 증거가 없네요. 머리를 맞은 순간 그 상태를 기억을 못했을 것 같고 또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겁에 질려가지고 기억 자체를 또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혐의를 부인한 용의자. 물적 증거가 없이 오직 인적 증거,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36시간 내에 이제 영장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안 되면 석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카드가 우리가 법체면 수사를 한번 해보자. 잃어버린 기억 속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법체면. 시간을 주행시켜서 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을 떠올리는 수사 기법입니다. 정진적 이완 기법과 TV 비디오 기법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범행 당시에 재구성, 우리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식당 인도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는 겁니다. 한 차량이 저속 운전을 하며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남자가 차에서 내려서 제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차를 타고 가자고. 타라고! 빨리 타라고! 이때 결정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할 때, 자, 트렁크 윗부분을 잡은 피해자. 용의자의 차량입니다. 피해자 여성의 기억처럼 트렁크 위에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차량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테이프를 꺼내. 제 손톱을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로써 최면으로 되살린 기억은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피해 여성이 남성을 피해자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 다시 돌아온 걸까요?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자 당황한 피해자. 갓길에 차를 세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절대 경찰에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겠다며 피의자를 회유했고 현장으로 되돌아가던 중 법문에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 법조문 수사 결과로 인해서 자신을 끌고 갔던 남성이 이 피의자, 범인이라는 것을 지목을 했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다 복원됐다는 아, 거죠. 그래요. 네, 법 최면 덕분에 피의자의 죄가 입증돼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치료이 심하지 않았으면 일종의 성폭행과 다른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죠. 법 최면은 증거를 찾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처받은 범죄 피해자의 아픈 기억을 지워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아서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최면으로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쁜 피해자인데요.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좋은 기억만 계속 맴돈다라는 암시를 계속 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주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게 최면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나쁜 기억이 있던 자리에 좋은 기억을 반복적으로 심어줍니다. 비워져. 이렇게 즐겨 듣는 음악 혹은 뱉으세요. 음식으로 말이죠. 기운 쭉 뱉으세요. 색 계속. 남편이 했던 그 나쁜 짓은 다 없어져. 법천이라는 도구를 심리상담 쪽에 조금 활용을 해보면 사람을 잡는 데 쓰는 도구에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법 최면 수사, 피해자를 잡는 과학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수사의 일환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